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민간 아파트 가격이 평당 1,145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평균 분양가를 보면 3,700만 원 정도로 올라섰죠. 1월 말보다 1.99%, 작년 2월 말에 비해서는 무려 24% 정도가 오른 금액입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집값 올라가는 추이가 정말 굉장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가격이라는 게 문제죠. 바로 원가 상승률이 건설사 입장에선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앓는 소리로만 들을 수 있었는데 실제로 건설 현장에선 당초 계약대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원가 상승분 때문에 마진을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 상태고, 그래서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조합과 거의 강대강 대치 상태에 머무르는 것도 생기고 있고, 제일 지금 화두가 되는 게 바로 분담금이 천문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서, 이건 강남권도 이제 재건축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다고 공사비 이렇게 올린다 해도 그만큼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분양 성적이 굉장히 아쉬운 현실도 한몫 거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분양가를 둘러싼 엄청난 파열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막상 이번 주에 청약홈이 문을 닫고 있는 상태여서 3월 22일까지 셔터를 내릴 예정이죠. 그래서 밀어내기 분양이 대거 등장을 했었는데 청약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시스템 업그레이드까지는 청약이 일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분양 성적이 나왔었는데, 일단 안산에서 나온 안산 고잔 2차 하나포레나 나름 선방을 한 모습이 보이죠. 92명 모집에 1171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경쟁률이 7.8대1 정도 나왔고요. 굉장히 의외의, 그것도 경기권에서 선방이라 말할 수 있겠는데, 일단 신안산선 개통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고 있어서 주변 교통호재가 발군의 경쟁률을 보이게 했던 것 같고, 일단 분양가를 보면 그리 착하진 않아요. 거의 7억대 혹은 8억대 육박하는 가격. 확실히 주변 시세보단 비싸게 보이는데도 고잔 쪽 수요가 대거 몰린 건 역시 교통호재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종 계약률까지 가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평촌 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평촌 어반밸리는 미달이 떴습니다. 1순위에서 수요가 그리 기대만큼 올라오질 못한 거죠. 역시 분양가가 상당히 좀 압박이 심한 편이고, 초반에 서울 분양가 오르는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는 말씀 드렸는데, 거의 여기도 30평대 평수가 경기권인데도 불구하고 9억을 넘어서고 있어요. 이렇게 안양 쪽에서 분양가가 거세게 밀려 올라오면 당연히 경쟁률은 나락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편한 세상 브랜드가 이마에 1타 브랜드 시그널을 달고 있어도 경쟁률을 보면 정말 저렴하게 보이는 상황이죠. 분양가가 저렴해야 되는데 그만큼 경기권 분양이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일군 건설사들도 답이 마땅히 없는 거야. 최대한 분양가를 높여서 마진을 맞추려 하는데 이게 함수관계라는 선긋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경영난이 올 수밖에 없고 자금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건데, 중소형 건설사들은 거의 죽을 마실 거다라는 말 당연지사죠. 그리고 두산 위브더 제니스, 센트럴 용인 쪽 분양이 반도체를 얻고 다니고 있어서 낙수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는 쪽도 엄청난 선방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두산 위브더 제니스는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소형 평수가 경기권에서는 그리 인기가 없죠. 일단 서울에서 멀어지면 평수가 커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역시 소형 평수는 저조한 성적 미달이 난 것도 있고 30평대가 그래도 A타입에서는 4대1이 넘는 경쟁률을 찍었네요. 분양가는 6억 정도인데 에버라인을 끼고 있는 게 그나마 그냥 그럭저럭 교통편인데 가격이 좀 높은 듯한 느낌도 들고, 이번에 이렇게 지금 경기권 분양 선방하는 곳들은 한두 곳 정도 나오고 있고 나머지들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천 쪽도 롯데캐슬이 분양을 했었는데 센트럴 페라즈 스카이 30평대 분양가 거의 7억에 육박하죠. 이천에서 7억이라 분양가 상당히 세게 느껴지고요. 아니나 다를까 경쟁률은 일부 청약 미달로 뜨고 나머지 평형도 그닥 인상적이지 못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다 보니까 초반에 말씀드린 서울 민간 아파트 가격이 날로 치솟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앞으로도 원가 상승분을 녹일 수밖에 없는 건설사들은
그렇게 완판을 해도 예전처럼 마진을 가져갈 수 없는 자금 압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PF에 가장 노출이 심한 익스포저 위험성을 나타내고 있는 저축은행이 지난해 5천억대 손실을 기록해서 본격 적자 전환으로 접어들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거 2015년 이후 거의 8년 만에 일어난 이례적인 일이죠. 이금융권이 불안하다 얘기가 공회전처럼 들리고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구체적인 손실액이 그 마각을 드러내고 있는 와중에 있는 건데 2014년에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이후에 본격 반전의 드라마를 쓰고 내리 8년간 흑자라는 가도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냥 PF에 딱 물려있는 관계로 남한산성보다 높게 쌓아야 할 충당금 적립 규모가 어마무시, 당연히 자금이 수익 쪽으로 가지 못하고 자체 방어전하기에 골몰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그냥 묶여있는 돈일 수밖에. 은행이 돈이 돌지 않으면 진공청소기 멈춘 거고 그렇게 수익을 빨아들여야 할 엔진이 멈춘 건데 당연히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손실액이 5천억 규모로 터지게 된다면 앞으로 저축은행 건전성도 되게 문제가 많아질 우려가 커지게 되고 물론 당장에 총알이 부족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여전히 앞으로가 더 문제인 PF 사태가 완전히 종지부를 찍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서 저축은행도 이미지 제고에 들어갈 만큼 여러모로 고객들로 불안감을 안겨줄 수 있는 리스크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건설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 때문에 부동산 PF 문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개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 주머니에 빵꾸가 나고 있는 뼈아픈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팩트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주요 건설사 최대 10조의 손실 폭탄을 우려하고 있다는 이 소식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건설사 손실도 금융권 직접적 손실로 연계가 되죠. 이번 주 태영건설이 자기 자본 잠식 지표가 떴었습니다. 무려 마이너스 5천억을 찍었고 완전 자기 자본 잠식 상태. 그러니까 회사의 자산 건전성을 잡아먹는 부채가 급속도로 늘었다는 거고 충당 부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하는 빚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했다는 건데 충당 부채 규모가 1년 전에 비해서 1058% 정도 증가했습니다. 100%도 아니고 1000% 수준이니까 금액만 1조가 넘어버리게 되는 건데 아마 1년 안에 갚아야 할 예상되는 부채가 이 정도 규모에 이를 거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물론 워크아웃 공시화를 통해서 다 드러나야 할 자기 자본 잠식이라는 점은 있지만 이 정도로 부실이 커지게 되면 직간접적으로 돈을 넣고 투자에 올인했던 곳들, 특히 증권사들, 증권맨들이 지금 짐을 싸고 떠나는 인원수가 전년보다 8배 이상 증가하는 수치를 보여주듯이 증권사가 가장 공격적인 PF 투자를 감행한 곳인데 그냥 된서리를 제대로 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실제로 인력 감축이라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곳이 바로 증권사 현실인데 지점수도 500개 밑으로 훅 떨어지는 조정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있죠. 국내 불굴의 1위 증권사인 미래에셋까지도 인력 감축 규모 면에선 가장 큰 덩어리를 잘라내는 엄청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금 건설사와 연관된 PF 부메랑을 제대로 막고 있는 것들이 바로 금융회사들 중 증권계에 직격탄을 때리고 있습니다. 정말 머나먼 정글 같았던 얘기들이 실제로 금융 전반의 모든 회사에서는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 앞으로 PF 여파가 얼마나 클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GS건설 같은 일타 브랜드 건설사도 보증을 서준 회사가 자금 문제 때문에 파산이 선고되면서 어마무시한 자금을 떼일 판입니다. H&H개발이라는 곳이 용인 쪽 공동주택 개발 사업을 추진, GS건설로부터 자금 일부를 차입을 했는데 이렇게 사업이 자초가 되어버리니까 전체 채권 470억 정도를 받지 못하고 떼이게 되는 정말 마른 나날의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증권사에서 1타, 미래에셋도 인원 감축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구조조정 단행하고 있고 저축은행은 아예 5천억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고 태영건설은 자기 자본 잠식 상태여서 마이너스 5천억 공시지표로 떴고요. GS건설 같은 경우는 연대보증으로 PF 대출 잘못 일으켰다가 보증선 회사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470억 정도가 날아갈 판입니다. 이게 지금 금융권의 부실과 손실이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건설사들은 그래도 탄탄한 것들마저도 돈을 떼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PF 부실 문제가 현실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집값이 올라가고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건 정말 이상해도 너무 이상한 기묘한 이야기 저리 가라는 스토리텔링 아닙니까?
오늘 미국 PPI 예상치를 껑충 넘어버렸죠. 일단 미국은 예상치라는 기준이 중요한데 도대체 생산자 물가지수가 잡히질 않아. 맥을 짚었는데 지멋대로 뛰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처방을 내려야 할지 오리무중. 그러니 금리나 신중론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고, 이거는 이참에 아예 금리 인상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경제 지표들이 쏟아지니까 미국 연준으로서도 답이 없고. 오늘 환율 보세요. 그냥 널뛰기를 하고 있다가 7원이 올라버렸어. 1330원까지 찍었었는데, 이게 미국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가 버리면 바로 한국은 그때그때 빛의 속도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당연히 국내 물가도 지난달 예상 지표보다 내려가지 않았고 3% 선에 머물러 있었는데, 가뜩이나 농산물이 끌어올리는 물가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선 국내 물가 지표도 좋을 리가 없을 거고, 유가가 또 그리 안정적이지 못하죠. 서부 텍사스유, 브렌트유 등등 죄다 80선을 넘었고, 앞으로 더 오를 분쟁 소지만 남은 건데, 앞으로 한국은행이 국내 침체된 경기지표 감안해서 금리 인하를 준비한다는 말은 입 밖에도 나오지 못할 정도로 지금 물가지표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한국 국채도 덩달아서 벌겋게 달아오르고 있어서 은행채를 건드리고 나면 주담대 시중은행 금리도 널뛰기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부동산 PF는 죄다 고금리에 기반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는 불안한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 당연히 집값은 하방 압력 엄청나게 받을 겁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연 거래량만 보십시오. 그냥 쩔죠 쩔어. 2월은 단 한 건도 없어. 3월에야 기껏해서 딱 한 건 나왔는데 실거주 의무 유예가 떴는데도 가격이 제대로 치고 올라서질 못하죠. 19억 선. 헬리오시티, 송파구의 집값 풍향계, 바람개비. 그러나 그런 명성답지 못합니다. 2월 거래량은 단 5건에 그쳤어요. 3월 거래가 나왔는데 19억 1천만 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20억까지 가기에는 좀 무리로 보이죠. 이렇게 거래가 죽어버린 건 거의 1만 세대 단지의 오욕의 역사라 볼 수 있고, 그냥 앞으로 가격대가 그리 튼튼한 발판 위에 서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림픽 파크포레온의 규제 해제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죽고 가격은 보합세. 헬리오시티의 반등은 거래량이 대폭 축소가 되면서 다시 치고 올라갈 거래 기반이 무너진 것. 앞으로 이 둘의 행보는 서울 집값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건데, 거의 비틀거리는 행보 속에서 집값 위기를 겪을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분양가가 갈수록 높아지는 건 건설사의 위기가 높아지는 것과 비례. 아무리 가격을 올리고 분양 완판을 해도 예전 같은 마진은 기대하기 어렵고, 갈수록 파고드는 현실적인 PF 위기는 사방에서 터질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 성적 부족하다는 건 그만큼 현장의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거. 금융사들과의 상관관계에서 오는 심각성은 더욱 위기를 키우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이 와중에 신고가 신기루입니다. 조심조심 가셔야 할 때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반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